윙 드르륵. 네,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는 기분 나쁜 기계음 소리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어른들조차도 겁먹기 일쑤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계음 소리에 겁먹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과 치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과 전문의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치과 공포증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들 좀 이 공포증에서 두려움을 좀 극복하고 계시죠? 네네. 처음 치과에 방문하시게 되면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내원 횟수와 이런 과정을 알게 되면 불안한 마음보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고, 또 치과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취행위가 되는데, 보통은 손으로 이 주사기를 갖다가 사용하다가 보니 잇몸이 많이 부풀어 오르시면서 통증을 느끼는데, 이 경우에도 속도를 컴퓨터로 조절하는 무통 마취기를 쓰시게 되면 마취에 대한 공포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과에서의 안 좋았던 경험에 의해 생긴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선천적으로 스트레스 역시가 적으셔가지고 적은 통증에도 민감한 경우에는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하시는 수면 치료, 수면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훨씬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요, 사실 이제 절개하고 꿰매는 데에도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거든요. 계속 입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치아가 아무래도 이제 빠지셨을 때 요즘은 그 임플란트 쪽으로 많이 수술을 하시는데 그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잇몸을 절개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거냐, 아니면 종이에 저희가 펀칭하듯이 가볍게 구멍만 내서 심을 거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치아가 빠지신 부위를 칼로 절개를 해서 잇몸을 완전히 벌린 상태에서 턱뼈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원하는 사이즈까지 구멍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갖다가 심은 과정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칼로 잇몸을 절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꼬매는 과정까지 하시는 거고요. 반면에 구멍만 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과정이 훨씬 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이 두 가지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잇몸을 완전히 절개하고 8개의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고요. 두 번째는 구멍만 내서 펀칭하듯이 8개의 임플란트를 심은 상황이 되는데, 잇몸을 절개하게 되면 아무래도 턱뼈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얼굴이 부으실 수밖에 없고, 잇몸을 절개한 만큼 아무래도 피도 많이 날 수밖에 없고 통증도 그만큼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사진처럼 구멍만 내서 심게 되면 수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붓기, 출혈, 통증 중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잇몸을 절개하는 방식보다는 종이에 펀칭하듯이 가볍게 구멍만 내서 수술을 하시면 수술 시간도 줄고 내원 횟수도 줄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네, 이처럼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통증 걱정 없이 편안하게 치과 치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펀칭이죠. 무절개 방식으로 현재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혹시 좀 수술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틀니를 끼시면 턱뼈가 많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턱뼈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네.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8개의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홀을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당일날 만들어진 기둥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신 상태에서 네. 임시 치아까지 저렇게 완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분이 68세의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네. 이분의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어떻게 내 몸에 이런 쇠가 들어가서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임플란트를 계속 미루셨는데 틀니를 쓰시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실 때 이 혀에 의해서 자꾸 틀니를 밀어내고 여러 가지 불편감 때문에 이제 용기를 내서 오셨고 이분의 경우에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턱뼈의 이 볼륨이 충분하셔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턱과 아래턱에 8개씩 16개의 임플란트를 절개하지 않고 펀칭을 해서 심은 아주 운이 좋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턱뼈가 너무 틀니에 의해서 가라앉은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절개는 하겠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분처럼 얼마든지 조건만 된다면 펀칭을 해서 가볍게 수술을 하시면 붓기, 통증, 출혈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내원 횟수도 훨씬 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술 당일 이제 임시 치아가 완성이 됐다면요. 네네. 임플란트를 이렇게 또 심는 것까지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데요. 예. 또 저희가 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가 또 준비가 되어 네네. 있죠. 네. 저희 나라 국민들, 우리나라에서 항시 빨리빨리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왜 오늘 심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느냐.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임플란트를 심은 상태에서 피가 와서 자기 뼈를 만들 때까지 아래턱은 통상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윗턱의 경우에는 4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가끔 조건만 맞는다면 훨씬 빨리도 할 수 있거든요.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지는 그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절개를 하면 빨리 끝낼 수가 없고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절개를 해서 이제 식립을 하고 당일날 기계를 연결해서 잘 붙었는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 결과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과 1주 전에 수술했는데 본 떠서 일주일 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끝내는 거죠. 네. 근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케이스가 저렇다는 건 아니고 네. 조건이 맞았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2번의 내원을 통해서 끝낼 수 있다는 점이고 화면에서 보시는 분은 고혈압을 갖고 계시는 42세의 남자분이셨는데 네.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5번째 치아가 양측으로 빠져 있으신 분이었어요. 네네. 근데 다행히도 이분의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고 저희가 기계를 연결해서 봤더니 몇 개월씩 기다리는 그런 이상적인 수치가 나왔고 네. 그래서 그날 본을 뜨고 일주일 뒤에 맨 끝에 있는 그림처럼 완성을 해드렸고 이분의 경우에 이제 댁에 가셔서 임플란트 지난주에 심고 이번 주에 끝냈어 했는데 주변에서 다 혹시 원장님 친척 아니냐 어떻게 일주일 만에 끝나느냐 네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치과에 오시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횟수를 줄여드릴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어떤 좋은 조건만 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건이 안 맞는다면 원장님 친척이라도 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네요. 조건이 맞아야지만 된다라는 거. 네네. 네, 이렇게 이제 무절개 방식입니다. 이제 자르지 않고 이렇게 펀칭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만으로도 모든 시간들을 좀 많이 줄이고 네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함으로써 수술 횟수도 내원 횟수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 네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치아를 갖다가 이제 뽑게 되시면 네.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보다는 많은 경우에서 3개월 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 이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뼈가 본인의 혈관이 피가 타고 들어가서 8개월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의 경우에는 이를 뽑고 8개월이 지나서야 심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지금 동영상 보시면 뽑은 당일날 바로 이제 홀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그 상태에서 노출된 부위를 뼈 이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동영상의 경우에는 8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보시는 동영상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끝나는 거고 이런 어떤 빠른 결과가 사실은 화면에 지금 보시는 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첫날 치아를 빼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한 번의 과정에서 두 번째 사진까지 끝난 경우가 되고 네. 하단의 네 장의 사진은 첫날 이를 뽑았습니다. 다음 날 소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원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일주일 후에 실밥을 끓으시고 3개월이 지나셨을 때 다시 한번 잇몸을 절개하는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다음 날 소독하기 위해서 오셨고 일주일 뒤에 다시 실밥을 끓으시고 그로부터 또 5개월이 지난 이를 뽑은 지 8개월이 돼서야 세 번째 수술을 하면서 그때 네 번째 그림처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조건만 맞는다면 치아를 갖다가 뽑는 경우보다는 뽑는 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8개월의 시간이 하루도 세 번의 잇몸을 절개하는 수술이 한 번으로 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새처럼 바쁜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8개월의 시간이 하루도 그리고 세 번이나 다음번에 가면은 또 뭔가 이거 째고 고생할 텐데 이런 고통보다는 당일날 이게 다 끝나면 실제적으로 약간의 기다리는 동안은 잘 참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세 번의 수술까지 갈 건지 한 번의 수술로 끝낼 건지 8개월의 기간을 하루도 끝낼 건지 이런 상황들은 잘 검색하시고 맞는 조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네. 이렇게 소실됐거나 빠진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잠시 네. 시청자 한 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신지 질문을 주신다면요. 네네. 위에 이빨 두 개를 임플란트 했는데 밑에 이빨이 또 부러져서 지금 임플란트 심어놨거든요. 예. 네,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이빨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져가지고. 예. 네네. 그리고 약간 혀도 불편하고 좀 네. 높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위에 임플란트 한 거를 다시 이제 치아를 빼고 다시 이렇게 해서 약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시군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사모님 네. 혹시 죄송한 질문인데 네. 네네. 상담 자연 치아 나눠보실까요? 네. 본니는 지금 몇 개 있으신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지금 말씀하신 위에 두 개 말고는 다 본니 상태신가요? 아니에요. 이쪽에 그쪽에 하고 이쪽으로 네네. 또 밑에가 또 임플란트 두 개 했어요. 그쪽에 마주치는 이빨 말고. 예. 그러니까 네네. 지금 임플란트 위에 했는 거는 네. 왼쪽인데 오른쪽 밑에가 임플란트예요.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보통 그 교합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위턱과 아래턱을 이렇게 꽉 무시는 그런 네네. 상태인데,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뭐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계속 이걸 사용하셨기 때문에 네. 한 20대, 30대에 비해서는 이 물리는 점이 조금 이렇게 낮아지세요. 네, 65세에. 예.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혀가 불편하시거나 이걸 악무셨을 때 이 양쪽에 이 각지는 부위가 너무 힘드신 경우라면 보철물, 임플란트는 건강하다면 사실은 굳이 그거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위에 씌워주는 보철물 높이만 조금 이렇게 높여드려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빨을 그냥 두고 그냥 높여줄 수 있다고요? 예, 만약에 이제 건강하다면은요. 네네. 네. 지금 그래서 잇몸은 건강해서. 예, 아래쪽에 임플란트 지금 심으신 상태니까 네네. 그 치아가 만들어지실 때 그 치료받는 병원에 꼭 말씀을 하시기를 너무 이렇게 꽉 물었을 때 교합이 낮아지지 않도록 원장님한테 조금 높여주시는 걸 말씀하시면 원장님께서 아마 고려해서 아래쪽을 조금 높여드려도 상당히 좀 편안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 예. 건 원장님이 네. 이쪽에 위에 이빨이 너무 길어서 밑에 이빨하고 아. 아래를 맞춰야 된다고 위에 아, 이빨 예. 덮은 했는 거를 벗겨내고 다시 아래로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 네, 경우에는 나 그러니까 나는 경제적인 것도 부담이 되고, 네네. 그 원칙적인 거는 이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선이 유지되는 게 좋은데요. 치아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게 내려온 경우에는 네, 예. 이 위에 밑에 이빨이 있는 일을 내려왔다고. 갖다가 계단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진지 드실 때 이게 꼭꼭 씹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살짝 가는 동작이 필요한데 맞아요. 예, 그때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옆으로 갈 때 그 부위만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네. 교과서적인 원칙대로라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위에를 좀 갈든해서 다시 씌우셔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약간의 보완책을 써서 최대한 본인은 보존하면서 밑에 쪽에서 옆으로 갈 때 걸리지 않게.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어머님이 얼마큼 내려왔는가를 제가 정확히 지금 볼 수가 네. 없어서 이게 갈아서만 될지 위엔니를 반드시 씌워야 될지는 어머님의 이 높낮이를 봐야 되는데 네. 좋은 질문 주신 거는 맞고요. 이 깍깍 무시는 동작보다는 옆으로 갈 때 이게 걸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평선은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일을 유지하면서 시리지 않을 정도로 약간만 깎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치료받는 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네. 최대한 본인은 보존하면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겠네요. 이게 사진을 보면서 네. 정확히 몇 이게, 센치 정도인지 네, 네, 뭐 몇 네. 밀리미터인지를 알면 한 좀 도움이 될 텐데요. 1, 2cm 내려왔으면 네. 사실은 살짝만 깎아줘도 되는데 네. 과도하게 이제 한 4, 5mm까지 이렇게 내려온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자르니까 신경 손상이 돼서 씌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네. 깎아서 그냥 간단히 됩니다. 말씀드릴 네.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 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는 점, 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사진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아니면, 아니면 이제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네. 그 사진 보면서 좀 네, 설명드리면 네. 훨씬 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네.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저희가 발치 후 즉식 심리를 통해서 수술 횟수를 좀 줄인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상악동이라고 해서 이 위턱의 어금니 쪽을 수술하실 때에는 많은 분들이 상악동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화면 지금 보시면 빨간 선, 광대뼈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근데 이를 뽑고 4개월이 지나서 이제 저런 과정을 하고 또 10개월이 지나서야 세 번째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택했냐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갖다가 이제 10개월까지 걸린 경우가 있고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발치 당일날 똑같이 상악동 거상을 바로 하고 그 막이 내려오지 않도록 뼈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린 동영상은 잇몸을 절개하는 과정도 3번이 있었고 지금의 동영상은 한 번의 수술로서 10개월의 시간을 당일로 줄이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화면 보시는 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갖고 계시는 69세의 분이셨는데요. 네. 예.
첫 번째 그림의 우측 부위 보시면은 4개 치아가 이제 더 이상 아프셔가지고 기능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빼셨군요. 빼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저 경우에도 사실 60세 넘으셨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고 하면 치아를 갖다가 4개를 한 번에 안 빼고 1개씩 일주일 간격으로 사실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빼기도 하고요. 2개씩 이렇게 빼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혈압이라는 문제가 수술 받으시는 것 때문에 너무 긴장하시게 되면은 혈압이 상승하는 것 때문에 가볍게 수면을 통해서 살짝 주무시게 되면 사실은 스트레스가 그만큼 없어져서 4개를 한 번에 빼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다행히 당일날 2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 선까지 상악동 거상도 하고 치아를 빼면서 상악동 거상과 뼈이식을 하고 4개의 임플란트를 이를 뽑으면서 바로 심은 케이스가 되고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분도 2번째 사진이 되기까지 최소 3번 이상 잇몸을 절개해서 뽑을 수술은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3번의 수술과 약 10개월의 시간이 걸릴 텐데 다행히 운이 좋게 당일날 치아를 뽑으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0개월의 시간도 줄이고 수술에 대한 3번의 수술도 한 번으로 줄인 아주 좋은 사례가 돼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윗니의 사례를 봤다면 이제 이번에는 좀 아래턱 치료 네네. 사례 볼까요? 아래턱은 어떻습니까? 아래턱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악 신경관에 문제가 있는데요. 네. 조금 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네. 그래서 어금니 쪽에 아래턱에 심을 때에는 머리부터 요 4번째 자리까지 신경관이 내려오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신경 손상 없이 임플란트를 얼마나 잘 심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시게 되면 치아를 갖다가 이제 3개 뽑는데 빨간 네. 선이 이제 신경선이거든요. 그래서 뽑고 나서 이제 뼈 양이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3개월 후에 화면에서 보시는 뼈 이식 과정 수술을 하는 거고요. 네네네. 네. 저 상태에서 이제 뼈가 굳기까지 또 5개월이 지난 이를 뽑은 지 8개월이 돼서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죠. 네. 하지만 요새 IT가 많이 좋아져서 실제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로 미리 분석을 하게 되면 신경 손상 없이 이제 심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노출된 임플란트 주변을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치아를 뽑은 날 저런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아를 뽑는 데 있어서 꼭 전문가의 어떤 진단을 받고 이게 정말 한 번의 수술로 끝낼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좀 뽑았으면 화면 네. 보시게 되면 66세 이제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남성분이시네요. 네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일하시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우측 아래 부위에 이를 씌우는 부위가 계속 안 좋으셨는데 네. 컨디션이 좋으면 또 이게 안 아프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사실은 이제 뼈가 많이 녹아내려서 신경관까지의 거리는 이제 1, 2mm밖에 남지 않으셨고 이분의 경우에도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심을 때 좀 편안한 어떤 신경 손상 없이 거리를 계측을 했기 때문에 2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갖다가 이제 잘 심어드리고 성공적으로 끝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요. 잠시 시청자 한 분과 여기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네,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왼쪽 아래 어금니가 하나 발치한 지가 한 40년 됐어요. 네. 제 나이는 63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보다가 전에부터 이제 쭉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하나 생각이 들었고 권고를 받았는데 네.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좀 전에 동영상 보신 것처럼요. 이 네. 신경관 위치만 확인이 되면 선생님한테 심을 임플란트 길이가 결정이 되고요. 이미 뽑은 지 이제 여러 해가 지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절개하지 않고
가볍게 네. 구멍만 내서 심을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점은 이 치아라는 거는 위턱과 아래턱이 치아가 꽉 물려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네.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처럼 이 아래 치아가 없는 경우에 이 위에 치아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네. 되면은 아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대로 하시고 위에 치아도 조금 갈아준다든가 아니면 높이에 맞춰서 좀 씌워준다든가 어떤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다행히 위에 치아만 내려오지 않았다면 수술 시간도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권유드리고자 하는 거는 수술 시간은 아마 한 10분 이내로 끝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10분 이내도 저희가 긴장하게 되면은 이 수술 부위는 안 아프신데 몸살 감기 걸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살짝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임플란트를 좀 권유드리고 싶고 무절개로 하는 펀칭. 그래서 선생님 경우에는 근처에 살짝 주무시면서 절개하지 않고 펀칭하는 방식으로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이제 오랜 기간 지나서 뼈만 튼튼하다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기계에 꽂아서 테스트해서 일주일 만에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데 반드시 주무시면서 스트레스 없이 구멍 내서 펀칭하는 그런 병원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펀칭 하시면서 하시면 이제 큰 기간 걸리지 않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 또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무료 전화 상담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봤지만 네. 임플란트를 심을 때 네네. 사실 남아있는 뼈가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 남아있는 뼈 상태에 따라서 수술 횟수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뼈가 아무래도 이제 좋으시면 사실은 임플란트 길이를 좀 더 긴 걸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요새 이제 임플란트 표면 처리가 잘 돼서 7mm 이상만 되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20년 넘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7mm보다는 조건만 된다면 뭐 한 1cm 정도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은 걸 심어드릴수록 좀 더 수명이 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뼈 조건이 좋다면 아무래도 시기를 일주일 만에도 끝낼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뭐 한 2, 3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데 뼈가 안에가 이제 그 늪지대처럼 푸석푸석하시고 고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주신 분들 다 보면은요, 아까 네네. 그 임플란트 길이나 네. 아니면 또 발치된 상태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가 또 잘 이렇게 또 조합이 돼야 예. 되는데, 자, 그럼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제 사례를 좀 만나보고요. 먼저 여기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경쾌하신데요. 텔레비 지금 네. 저기 보다가 제가 지금 네네. 이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 약을 먹거든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예, 근데 그 임플란트 어금니 아래 어금니 예. 무게가 빠진 지가 한 3년 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비용도 그렇고 이제 네. 당뇨가 있으면 주위에서 그 임플란트 하면 안 좋다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필요성은 좀 일을 있는데 약간 네. 좀 네. 미루셨군요. 예, 어머니 예, 그- 그래서 좀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해야 연세가 되겠다. 64세 54년생이요. 아, 그러세요? 좀 65세부터 아까운데 약간. 예. 네. 혹시 생신이 몇 월 달이신가요? 11월 17일이 음력.
그러면은 올 11월 되면 만 65세가 되시는 건가요? 지금 예, 11월. 예, 예. 예. 그 예. 65세 이후가 되시면 예. 정부에서 2개에 한해서 그 보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경비는 좀 절감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나이로 65세고 그러면 주민등록상은 1년이 55년으로 돼 남으셨구나. 있어요. 네네네. 네. 일단 그 당뇨가 있으시면 예. 어떤 문제가 있으시냐면 3분 예. 중에서 2분은 괜찮은데요. 예. 1분 정도가 제가 수술한이라고 이렇게 구멍을 내더라도 좀 흔적을 냈을 때 요 상처가 이렇게 커지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예, 예, 예.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절개하시면 상당히 고생하실 수가 있어서 무절개 방식으로 구멍만 내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네, 네. 이미 빠지신 지 3년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당뇨가 있으셔도 당뇨 약만 그 수치가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은요. 230. 네네네. 그 230을 너무 낮추려고도 하지 마시고 높이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네, 평상시 병원 그 의사가 다니시는 병원에서 주시는 약 그대로 잘 드시고 오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구멍만 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머님께서 그 3분 중에 2분에 해당이 되시면 사실은 뭐 일반 분들하고 똑같으실 거고요. 혹시나 이제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에 해당이 되시면 한 열흘 정도만 약간 좀 욱신거릴 수 있는 그것만 감안하시면 뭐 용기 내셔서 쉽게 하시면 되는데 꼭 병원을 알아보실 때 이 당뇨도 사실은 긴장을 하시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살짝 주무시면서 펀칭해서 무절개도 하는 그런 병원을 만나시면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충분히 좀 가능하시고요. 네네. 네, 또 당뇨병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네네. 하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네, 주변에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네네. 딱 하나 어떻게 보면은 좀 사례를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조금처럼 네, 당뇨병이 있으신 분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의 그 사례를 한번 좀 훨씬 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횟수를 좀 줄면서 어르신도 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슬라이드 켜주시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약간 좀 죄송하지만 시간이 그냥 약간 말씀을 부족한 드리겠습니다. 관계로요. 예. 네네네. 일반적으로 사실은 모든 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제 걱정을 하시면 그때부터 힘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방문하신 당일날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날짜를 받아놓고 그 수술 날짜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 몸은 계속 긴장을 하시게 되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받기 전에 며칠 뒤에 오셨을 때 창백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쭤보면은 아니 원장님을 못 믿어서는 아니고요. 어제 뭐 잇몸 째고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네. 도저히 잠을 못 자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 좀 수술을 잡더라도 좀 빨리 그래서 가끔은 오셔서 이제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치과 치료에 있어서 편안한 치과 치료에 여러 가지 방식을 연구하시는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요즘 사실은 수면 치과에 예. 대해서 약간 네. 좀 이슈도 있고 네네. 또 이렇게 부작용이라든가 주의할 점들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수면 치료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어떤 전신 질환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치과 선생님께 충분하게 상의를 해야 되고요. 그 치과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치료 받으시는 곳 병원과 소통을 좀 하는 게 중요하고 요새 그 호흡이나 맥박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있는
환자 감지 장치가 있는데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은 움직이실 수가 있어서 한쪽 양말을 이제 벗으신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에 좀 이렇게 물려놓거든요. 그리고 치과에서 제가 지금 15년 이상 수면을 계속 하면서 느낀 점은 크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바로 해독할 수 있는 약물과 기구를 준비했는지 확인만 하시면 네. 아마 병원 선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치과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계속해서 3부에서는요, 유통에 대한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